16번 볼게요. 표는 별 기역부터 리을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부터 리을 중에 주계열성은 2개, 백색의 초거성은 각각 1개씩이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은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각각 어떤 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요. 이거는 HR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광도, 이게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라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주계열성이고, 여기에 초고성이 있을 거고, 밑에 백색의 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을 저기 표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백색의 성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백색의 성 같은 경우는 다른 별에 비해서 광도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기역부터 리을 중에서 보면 광도가 굉장히 작은, 반대로 절대 등급이 가장 큰 기역이 백색의 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초고성 같은 경우는 다른 별들에 비해서 광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광도가 굉장히 큰, 반대로 절대 등급이 굉장히 작은 리을이 초고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역의 중심에는 수소액융합이 일어난다. 백색의 성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수소액융합은 일어나지 않죠. 니은.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 니은과 디귿은 주계열성입니다. 이거를 HR도 상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절대 등급이 나왔으니까 절대 등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X축 같은 경우는 온도 혹은 분광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인에 그려지는 게 주계열성이 되겠죠. 주계열성.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분광형을 O, B, A 뭐 이렇게 적읍시다. 니은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A형이에요. A형이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쯤에 찍히겠죠. A형이고 절대 등급은 1.5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B형 분광형이고 올라가면 얘보다 절대 등급이 더 작은 마이너스 1.5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디귿, 여기에 지금 니은이 있기 때문에 디귿이 니은보다 질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질량이 작다라는 말은 맞죠. 디귿, 광도계급의 숫자는 니은이 리을보다 크다. 광도계급 같은 경우는 1이 초고성, 그리고 이게 주계열성이거든요. 5가. 근데 문제에서 니은, 리을을 물어봤어요. 니은 주계열성, 리을 초고성. 그러면 누가 숫자가 더 크냐면 주계열성이 더 크죠. 니은이 리을보다 크다. 맞죠. 답은 4번. 네, 계속 해볼게요. 밑에 거는 12번. 10월달 12번 문제입니다. 가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의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수소 또는 헬륨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은 가랑 나를 봅시다. 가랑 나에서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시기라 했으니까 누가 시기가 더 빠를 거고 누가 더 뒤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일단 A, B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A가 수소일 거고 B가 헬륨이겠죠. 왜냐면 태양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중심부에서는 지금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막 바뀌고 있을 거고 밖에는 수소가 당연히 많겠죠. 아직 헬륨으로 바뀌지 못한 수소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밖에 부분에는 수소가 많죠. 그러니까 이 밖에 부분을 봤을 때 수소가 더 많아야 되니까 A가 수소, B가 헬륨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고 나서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앞선식인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수소가 이만큼이었는데 질량비가 이만큼. 이게 헬륨, 이게 수소, 이게 헬륨이죠. 근데 가랑 나를 봤을 때 나가 훨씬 더 헬륨의 질량비가 많다. 다시 말해서 수소가 헬륨으로 더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가 더 앞선 식이고 나가 다음 식이에요. 그래서 가 다음에 나가 되겠지. 방금 말한 것처럼 헬륨의 질량비로 보면 돼요. 나에서 미안해요.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데 핵융합을 통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헬륨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시기가 지나면 헬륨의 양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헬륨의 양이 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뒤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태양의 나이는 가보다 나일 때 많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가 뒤의 시기니까 기억 맞죠? 니은 가일 때 핵의 반지름은 1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다. 1 곱하기 10의 5승, 지금 이게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여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 잠시만요. 여기를 말하고 싶은 건 여기가 핵이다, 여기까지가 핵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네. 미안. 이거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 이거보다 클까요? 크겠죠. 왜냐면 중심핵에서는 지금 헬륨에서 수소로 바뀌고 있어. 다시 말해서 수소의 양은 줄어들어야 되고 헬륨의 양은 점차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수소와 헬륨이 뭐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쯤까지가 중심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수소고 이게 헬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수소의 양은 계속 작아져야 되고 헬륨의 양은 계속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맞아요. 양이 많아지는 거 맞는데 이거는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라는 거는 100으로 따져봤을 때 이 안에 헬륨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 수소가 몇 퍼센트 들어있어를 이제 질량 가지고 몇 퍼센트를 따져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잠시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체크한 여기까지, 아이고 미안. 체크한 여기까지 지금 헬륨이랑 수소가 뭔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이 뒤에는 지금 껍질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 이전은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소랑 헬륨이 계속 뭔가 바뀌고 있는 상황. 그래서 1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보다는 크겠죠. 디귿, 기억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저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건 지금 태양이잖아요. 태양 같은 경우는 1.5 태양 같은 경우는 1.5 태양 질량 이하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따져보면 가운데 복사, 끝에 대류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 체크한 이 기억 같은 경우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대류에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 여러분 11번 볼게요. 11번. 글도 많고 그림도 복잡하죠. 그림 가의 A, B는 분광형 G2인 주계열성의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 함유 비율과 온도를 순서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소 함량 비율, 하나는 온도 나타낸 것이고, 기억 니은은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을 표시한 거다.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이라고 했어요.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에너지 전달 방식은 하나는 대류층일 거고 하나는 복사층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리고 나는 pp와 CNO의 상대적인 에너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무르메타파시오. 일단은 A, B가 뭔지, 기억 니은이 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역시 이것도 A가 수소겠죠. 수소. B가 미안. 이거 수소랑 헬륨이 아니고 수소랑 온도네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별이 이렇게 있고요. 별이 이렇게 있고 중심에서 막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겠죠. 주변으로. 난로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주변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선생님이 체크하니 가운데 부분이 온도가 가장 높을 거고 멀어질수록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겠죠. 난로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을 거고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얘가 온도가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얘는 수소가 되겠죠. A가. 됐죠? 두 번째, 기억과 니은은 에너지 전달 방식이 서로 다른 구간이라고 했어요. 전달 방식은 대류와 복사 두 개인데 이 별 같은 경우는 G2거든요. G2 같은 경우는 태양이랑 비슷하죠. 태양이랑 비슷하죠. 태양 같은 경우는 1.5 태양 질량 이하니까 중심부에 복사 외곽에 대류층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 대류층이 가운데 있는지 복사층이 가운데 있는지 같은 경우는 질량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혹은 온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질량이라 할게요. 질량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별이 어떤 별인지 봤을 때 태양이랑 비슷하다. 태양 같은 경우는 1태양 질량이니까 1.5 태양 질량 이하이기 때문에 중앙에 복사, 바깥쪽에 대류가 만들어진다. 문제 풀게요. 기억 A는 온도이다. 아니죠. 니은 가의 핵에서는 CNO보다는 PP 연쇄 반응에 의한 에너지 양이 많다. 볼게요. 얘는 지금 이거를 태양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태양 같은 경우는 PP가 더 많죠. 그래서 니은은 사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문제를 이용해서 풀자면, 얘의 핵에서의 온도가 최대 이거잖아요. 최대 이거. 이게 얼마냐면 한 15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15를 탁 찍어봤을 때 PP가 더 우세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대류층에 해당되는 건 니은이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여러분 3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바로 풀 수 있겠죠? 가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대요. 대부분 차지한다. 주계열성. 주계열을 벗어난 단계로 핵융합을 통해 무거운 게 만들어진다. 다 볼게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최종 진화 단계로 바깥층 물질이 우주로 방출된 후 중심핵만 남는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초고성, 거성, 어쨌든 거성, 적색 거성, 초고성이든 거성이니까.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니까 백색외성이 되겠죠. 백색외성. 그래서 이가 백색외성, 주계열성, 이게 뭐죠? 거성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바로 뒤에 걸로 갑시다. 뒤에 보면 6월달 16번 문제 나와있죠. PP랑 CNO 반응을 A, B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그 PP랑 CNO가 교차되는 지점이 18,000K라고 했었죠. 1800만 K. 이게 1800만 K가 될 거예요. 1800만 K. 이거 이상이면 CNO가 우세, 이하면 PP가 우세니까 A는 CNO, B는 PP 연쇄 반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태양에서는 A 반응이 우세하다. 아니죠. 태양 같은 경우는 1800만 K, 그러니까 중심의 온도가 1.5 이하니까 1800만 K 이하니까 A가 우세한 게 아니고 B가 우세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B가 우세하겠죠. 니은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2000만 K다. 태양의 중심의 온도는 2000만 K면 어디 찍혀야 되냐면 여기 2가 있죠? 여기 찍혀야 돼요. 근데 이거 아니죠? 태양 같은 경우는 PP가 우세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디귿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전체 광도에서 B에 의한 비율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CNO가 커진다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맞죠? 답은 2번. 네, 그 다음 15번 해볼게요. ABC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걸리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위로 갈수록 좀 크게 찍혀있죠. 이게 10, 이게 1, 이게 0.5 찍혀있죠. 기억.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해 진화속도 같은 경우는 질량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A가 B보다 짧죠. 더 빨리 되겠지. 기억 틀렸고요. 니은 A의 내부는 복사층이 대류층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다. A 같은 경우는 뭐라 불렀냐면 복사층이
대류층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다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되려면 1.5 태양질량 이상 돼야 된다고 했었죠. 니은 같은 경우 니은에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10 태양질량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크네. 1.5 태양질량보다 크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디귿 절대 등급은 C가 가장 크다.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이 세로축을 봐야겠죠. 이게 광도, 이게 미안. 이걸로 할게요. 이게 절대 등급이 될 거니까 밑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크다. 그래서 A, B, C 중에 C가 가장 크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갈게요. 16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A와 B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하나는 대류층 주변에 복사층이 있고 하나는 복사층 주변에 대류층이 있어요. 자, 이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얼마라고 했었죠? 1.5 태양질량이라고 했어요. 1.5 태양질량 혹은 온도가 한 1800만 K 정도 된다고 했어요. 아이고 미안. 1800만 K. 앞에도 그렇게 적었나? 아니네요. 1800만 K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게 이상이고 이게 이하일 거예요. 이상일 때는 A 그림, 이하일 때는 밑에 그림이죠. 기억.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작다. 맞네요. 니은 A와 B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정역학 평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유체 평형이라고 배웠었는데 정유체 평형. 그러니까 내부 압력과 이거 미안. 그러니까 내부 압력과 그리고 중력이 같은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 혹은 정유체 평형이라 부르는데 여기는 지금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잖아요. 주계열성은 그 상태를 이루고 있다. 정유체 평형 혹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죠. 디귿 수소핵융합 반응 중 CNO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A보다 B가 크다. 아니죠. A가 더 크겠지. CNO 혹은 PP가 더 우세할지는 역시 그것도 1.5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었죠. 혹은 1800만 K. 이거 이상이면 CNO 우세, 이하면 PP 우세. 됐죠? 네, 마지막 페이지 갑시다. 마지막 페이지 15번 할게요. 서로 다른 질량의 주계열성 A1과 B1이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2와 A3, B2와 B3는 별 A1과 B1이 각각 진화하는 경로상에 위치한 별이고 B3는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쉽지 않죠. 볼게요. 시작은 여기 그림이 좀 잘 못 나와 있어. 잘 안 보여서 선생님 체크할게요. A1 그리고 여기 A2 그리고 여기 A3 그리고 여기 B1 여기 B2 그리고 여기 B3예요. 그래서 1, 2, 3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계열성이고 그리고 얘도 주계열성이죠. 주계열성. 그리고 A3, B3 같은 경우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헬륨 핵융합. 이거는 지금 여기에 도달했더니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주계열성상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죠. 헬륨 핵융합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얘는 지금 거성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성. 기억 볼게요. 별의 질량은 A1보다 B1이 크다. 주계열성상에서 이 주계열성상에서 위에 있을수록 질량이 더 크다고 했었죠. A1이 B1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니은 A2와 B2의 내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야겠죠. 왜냐면 주계열성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지금 거성이 핵융합하기 전까지 계속 돼요. 물론 거성 상태에서도 껍질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수소핵융합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건 틀렸고요. 디귿 A1과 A3의 반지름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와 미안 다시 할게.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의 반지름을 했을 때 누가 더 클까라고 했을 때는 질량이 큰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
A3로 바뀔 때 반지름이 커지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훨씬 더 크게, 왜냐면 그 수소가 많으니까 더 크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커지는 비율이 얘보다는 훨씬 더 클 거예요. 뭐한 4개 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니까 더 많이 연소를 할 거고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오른쪽 갈게요. 12번. 가부터 라를 나타낸 것인데 이 특징적인 점 찍혀 있는 게 보이죠? 이거 뭘까요? 주계열성이 되겠죠. 주계열성. 그리고 그래서 가랑 이거. 그래서 가랑 라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 나는 거성이 될 거고요. 다는 백색외성 쪽에 가깝겠네요. 백색외성 쪽에 가깝겠죠. 오케이.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나 같은 경우는 거성이거든요. 가는 이만한데 나는 이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밀도를 따져봤을 때는 주계열성이 거성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밀도.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니은. 다는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을 거치면 중성자별 블랙홀이 찍히는데 중성자별 블랙홀 같은 경우는 HR투상이 표시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백색외성에 가깝기 때문에 아니고요. 디귿. 별의 수명은 가가 라보다 짧다. 질량이 큰 게 짧다고 했었죠. 질량이 큰 게 수명이 짧아요. 가가 라보다 질량이 크니까 더 짧아요. 답은 4번. 바로 오른쪽 거 할게요. 마지막 문제. 가는 양성자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같은 경우는 PP 연쇄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양성자 연쇄 반응.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대륙이 있고 밖에 복사층이 있어요. 일단은 1.5 태양질량 이상일 거고 그리고 혹은 1800만 K 이상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기억 볼게요.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이 기억이 헬륨 원자핵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PP 연쇄 반응이 뭐냐면 선생님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헬륨 수소 가지고 한 개의 헬륨을 만들고 2개가 수소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소라고 한다면 얘는 헬륨이 되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그쵸. 태양 같은 경우는 중심이 복사층이고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기 때문에 나가 태양보다는 질량이 더 크겠죠. 디귿. 나의 대류액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보다 가의 반응이 우세하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1.5 태양 질량, 이거 아까 계속 했었죠. 나 같은 경우는 1.5 태양 질량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CNO가 우세하다고 했었지. CNO가 우세하다. 1800만 K 이상이다. CNO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문제 밑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한 번 더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